의원님은 정당 혁신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정도 있고 이해의 폭이 넓잖아요. 깊잖아요. 의원님이 좀 총대 메고 좀 해주십사 하고. 근데 제가 뭐 총대 메고 한다고 될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친한 의원은 누구세요? 친한 의원들이 꽤 있죠. 그러니까 세 명만 뽑아보세요. 아, 세 명? 이렇게 해야 또 나오지. 우선 이제 조정식 사무총장이 친하고요. 오랫동안 저랑 같이 했죠. 워낙 오랜 친구고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리고 또 학번도 같고 살아온 시기가 예. 비슷하니까요. 그리고 단체장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단체장 출신 김우영 위원장이나 김성환 의원이나 그죠. 김영배 의원이나 다 친한. 야, 민영배 의원 저 광주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목민관 학교나 이런 걸 하면서 뭐 워낙 자주 만났고. 야, 이낙연 전 대표 13%인가 나왔잖아요. 15%도 못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광주 시민들이 무서워. 아, 그렇군요. 근데 말도 잘하고 정책 능력도 뛰어나고 뭐 훌륭한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이 의원 좀 부럽다. 타고난 어떤 재능들 있잖아요. 현란한 말솜씨라든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재능이 뛰어나 보이는 그런 의원은 누가 연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 아주 논리죠. 논리죠. 예,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을 글로 받아 써도 이렇게 특별히 손색이 없는 논리 정연하게 얘기하고. 근데 지금 이제 아주 말 잘하고 현란하게 이렇게 그 분석력도 탁월하고 그런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 이제 많이 늘어났어요. 네, 엄청나게 많죠, 사실은. 많아서 그런 의원들이 굉장히 큰 역할들을 우리 당에서 많이 해주지 않을까. 특히 이번에 초선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왔더라고요. 네. 초선 중에 개인적으로는 좀 눈여겨보는 사람 누구? 저는 뭐 예를 들면 고향의 김성회, 김성애. 예, 그 아주 똑똑하고 이렇게 패널 활동이나 이런 것도 물론 또 많이 했지만, 그리고 뭐 공천받고 들어온 김동아 변호사, 김동완 똑똑해. 그 당대표 테러대책위원 그 같이 했거든요. 네, 상당히 상황을 분석하고 네. 또 논리 정연하게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하고. 거기 정진상 그 실장 변호인으로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검찰개혁 의지도 강하고 뭐일 열심히 야물딱지게 잘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한민수 의원도 보면 네. 우리 대변인으로 굉장히 또 고생도 많이 하고 엊그제 호통을 쳤습니다. 제가 좀 잘 나갈 때 잘해라. 막판에 이게 공천이 안 될 것 같다가 마음고생 너무 많이 해요. 마음고생 많이 했죠. 그죠? 불쌍해. 그런 과정을 겪고 당선된 사람들은 의정활동도 또 잘할 거예요. 그 의총 같은 거 하면 가장 말 많이 하는 정치인이 누구였습니까? 21대에서는 기억나는 거. 이분은 늘 마이크를 많이 잡았다. 누가 떠오르세요? 예를 들면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말을 너무 많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질책이 있다라고 하는 걸 느꼈는지 21대 들어와 가지고 조금 자제를 하시긴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아까 다른 의원은 뭐 이렇게 서른 의원도 뭐 얘기하던데 서른 김종민 서른 김정민 많이 하셨죠? 워낙 많이 했죠. 지도부에 좀 반감을 가진 사람들 주로 많이 발언하죠. 늘 그런 분들이 말을 많이 하게 되는 상황인가요? 특별한 어떤 조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가 아주 정점이었지만 이제 사사건건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지도력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이제 의문을 표시하고 그게 너무 길었죠, 사실. 그게 길다 보니까 그 얘기만 하면 이제 나와서 발언하는 사람들이 이제 딱 정해져 있고. 언급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속 발언을 해 와서 어떤 건전한 어떤 토론 문화, 반대 입장을 자유롭게 피력하는 원칙적인 수준을 좀 넘어서 가지고 아예 그냥 이게 의원들의 내부의 어떤 그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그냥 토론이 안 되는 말하자면. 근데 이제 그런 거 하면 누가 딱 나서면 상황이 쫙 정리되더라.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말씀은 논리 정연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얘기하니까 고개가 끄덕끄덕해서 그런 역할은 누가 많이 했나요? 우상호 의원 같은 분이 많이 했죠. 아, 우상호 의원이.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있고 경험이 많고 하니까 네. 어려운 국면 이런 때 좀 정리를 많이 잘 했고요. 그게 이제 되게 중진의 몫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좀 정리를 좀 잘 해줘야 되는데 사태가 더 이제 꼬이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고. 최고위 회의도 늘 들어가시잖아요. 이재명 대표 이제 가깝게 많이 지켜보셨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치인으로 평가하신다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까? 늘 이해찬 전 대표 밑에서 함께 해오셨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게 결단형이에요. 근데 이제 굉장히 그 결단하기까지 심사숙고하는 형.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딱 내면 이제 그걸로 딱 밀어붙이는 이제 그런 그 결단형이고. 우리 이해찬 당대표께서는 워낙 이제 뭐 경험이 많고 경륜이 출중하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닥을 탁탁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당신 말씀으로 매듭을 짓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든 매듭을 져야 된다. 근데 그 매듭을 짓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맞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8시 반에 최고위원 회의를 하면 30분 비공개를 하고 9시에 언론 공개를 하잖아요. 예. 그럼 이 30분 동안 비공개 회의를 하는데 매듭을 져야 되는 사안 몇 개를 이 30분 안에 그냥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럼 의견 탁탁탁 들어보고 탁탁탁 이건 이렇게 상황을 딱 정리하면 이렇게 군더더기 얘기할 필요가 없는 이런 방식으로 탁탁 가닥을 쳐 나가는. 근데 이제 상황 자체는 좀 다르죠. 이해찬 당대표 때는 여당이고 여당 당대표로서 뭔가 이렇게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탁탁탁 가닥쳐서 딱딱 내보내는 것과 야당의 입장에서 특히나 계속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 속에서 엄청나게 고민이 많고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안의 답을 정확하게 바로바로 내리기는 거의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30분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 하고 나서 공개하고 그다음에 또 만나는 거예요. 최고위원들하고 서로 토론하고 얘기하고 해서 정말 심사숙고하고 얘기를 많이 듣고 충분히 고민해서 결정하는. 아, 그런 스타일이구나. 네, 그런 스타일.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뭐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도 있었지만 단식도 있었고 테러도 있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변곡점들을 지나왔죠.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 국면과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총선의 대선까지 가져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앞으로의 정치 일정도 역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헤쳐나가지 않을까.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후원이다. 박시영TV.com. 개인적으로 22대 목표는 뭡니까? 의원님 개인이 설정한? 생각을 많이 안 해봤어요. 아직.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인사하느라고. 아니, 나는 그 우리 의원님 뵙고 당부할 게 딱 하나 있어요. 의원님은 정당 혁신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정도 있고 이해의 폭이 넓잖아요. 깊잖아요. 왜냐하면 장경태 혁신위도 있었고 김은경 혁신위에도 참여했던 유일한 분이 이해식 의원님이시거든. 근데 사실은 이번에 당내 상황이 좀 복잡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 수많은 혁신안 중에서 일부만 좀 반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하위 20% 감점 요인을 좀 확대한 거, 그 정치 시인들이 당원 DB가 없기 때문에 불리한 것을 좀 극복해 주고자 5번의 문자 발송을 허용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사실. 그거 제가 제안했던 거잖아요. 이게 아무튼 이런 이제 몇 가지는 실제로 이제 반영이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좀 문턱이 높은 건 또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초선 당선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드려요. 이게 당신들도 2년, 3년 지나서 뭐 정당혁신 나오면 그때는 당신들도 기득권자예요. 그러니까 하려면 올해 연말쯤 해서 뭐 물론 이제 급한 게 뭐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부터 거부권 뭐 행사했던 거 다 이제 최상병 막 이런 거 이제 쫙 밀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연말쯤에는 정당 혁신 과제 중에 꼭 필요한 거, 누가 보더라도 불공정한 거, 그런 거를 저는 이해식 의원님이 제일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당대표가 누가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이 문제 꼭지를 좀 따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 아주 좋은 생각이시네요. 근데 당에서도 어떻든 정치혁신 과제나 이런 거는 계속 제기가 될 거고, 그런 면에서는 좀 참여를 해서. 왜냐면 제가 볼 때 큰 틀을 바꿀 필요는 없는데 몇 가지만 보완하면, 아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좀 와줬으면. 장경태 혁신위도 그렇고 김은경 혁신위도 그렇고 사실 이제 혁신안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우리 보고서까지 다 냈단 말이야.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충실하게 돼 있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근데 이게 사실 이번 선거 과정까지는 거의 반영이 안 됐거든. 왜냐면 1년 전에 또 누를 확정제한다는 그 규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거를 결국은 당헌 당규 개정을 통해서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닥쳐서 한 1, 2년 앞도 뭐 하려고 하면 또 안 돼. 미리 해야 하고, 그거를 의원님이 좀 목소리 내주시고 누가
당대표에 누가 최고위원에 들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새 지도부가 의지를 가지고 초반에 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8월 달에 전당대회를 하니까 네. 전당대회를 할 때 당대표나 최고위원 출마자들이 공약을 하게 하게 돼. 예, 새 지도부가 구성되는 즉시 이전의 혁신안들을 다시 종합을 한 그리고 그것들을 실질적인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해 가지고 당을 내용적으로 혁신적으로 바꿔가는 네, 맞아요.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가동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한다든지. 의원님이 이제 당선자들 워크숍이나 뭐 이런 게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모인 자리에서 의원님이 누구보다도 그걸 잘 이해하고 계시니까 한마디 딱 하시면 아마 초선 당선자들도 자기들이 이제 절실하게 느꼈던 사안이기 때문에 박수 칠 거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하고 그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오늘 이제 뵙자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의원님이 좀 총대 메고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 드리려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뭐 총대 메고 한다고 될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 이해시 의원님이 또 많은 의원들한테 신망을 받잖아요. 치우친 분이 아니시니까 합리적이고. 제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위에 건의하고 그렇게 한번 운반해 가도록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의 끝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 박시영 TV 선거 때문에 못 나갔는데 좀 불러주실 거죠? 예. 네, 감사의 말씀드리고 박시영 TV를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우리 당원 지지자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 된다. 감시자가 돼 주시고 또 소통 계속 해 주셔서 민주당이 정말 총선 승리를 통해서 부여받은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끝으로 저희 쇼핑몰 본 적 있어요? 잘 모르죠? 모르는데. 저희가 박시영TV.com이라고 아, 그래요? 쇼핑몰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 거의 왜 방송할 때 뭐 여러 가지 광고도 그 광고 중에 쇼핑몰에 파는 것도 있고 안 파는 게 있는데 간식거리 이런 거 아주 많아요. 아, 그래요?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후원이다. 박시영TV.com.